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주는 국내 뉴스부터 해서 해외 뉴스까지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국감에 출석하셔가지고 CBDC 도입 시기나 도입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하진 않겠지만 미국, 유럽 등이 도입을 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했는데, 우리나라 그 CBDC 도입 관련돼서 연구를 한 게 한국은행에서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쪽 분야에서 조용히 있지만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상당히 진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먼저 안 했는데 중국처럼 먼저 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국, 유럽이 곧 도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거죠.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통제권을 갖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했어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로 패깅돼서 나온다고 한들, 만약에 시스템상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생겨서 많이 풀렸을 때, 혹은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서 많이 발행이 될 때 한국은행이 원화 발행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싫어할 수도 있다. 각국 정부들은 CBDC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거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디지털화 되는 거는 사실 막을 수가 없는 현상이잖아요. 정부에서 손 놓고 있으면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판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달러가 가장 빠르니까 달러 패깅된 걸로 계속 퍼지기 시작하면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나라가 좀 통제권을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단속을 좀 심하게 할 것 같고요. CBDC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체포영장을 테라 관련해서 6명을 발부했는데 중에 한 분이 자진해서 왔고요. 꼭 구속 수사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왜냐면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자진 귀국을 했고 이런 걸 감안해서 구속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떳떳하면은 좀 와야 되지 않나. 자기가 그렇게 떳떳하고 똑똑하면 와서 그 부분에서는 자기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검찰이 됐든 누가 됐든 자기가 말로 설명을 하면은 그거를 밝히면 되는데 왜 오지 않는지. 이 사람 도건 트위터 보면 보이시죠? 동결된 적도 없다. 말이 많아.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거 다 토달고 꼭 영어로 씁니다. 또 이랬다 저랬다. 혁명은 내부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도 하고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는데 트위터에서는 이렇게 판치면서 얘기를 하면서 9시간 전에도 트윗을 했더라고요. 수리남의 명대사 하나가 떠오릅니다. 찍찍찍찍찍찍. 쥐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우리 전 목사의 명대사죠. 쥐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재미로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어서 빨리 와서 도건도 혐의를 부인하면 와서 확실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사과의 메시지라도 하나 냈으면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상자산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이게 디센터에서 인벌브 했더라고요. 소통회장이 열린다 해서 12일, 오늘 제가 녹화하는 시점이 12일이거든요. 10시에 주최를 해가지고 국회,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나눌 건데, 주요 국가의 STO 규제 현황과 전망, 규제를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바람직한 STO 제도 설계, 규제가 이제 포커싱이죠.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디센터의 4번째 국회 정기 세미나고 디센터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간 11시 43분인데 제가 10시부터 봤거든요. 유튜브에 없더라고요. 이게 실시간은 아닌 것 같고 녹화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저도 아마 다음 주에 방송에서는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이 블록체인 업체죠. 슈퍼블록하고 손을 잡는다. 증권형 토큰 등 신규 시장을 주도. 나머지는 다 등이고요. 증권형 토큰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테고리 범주로 봐도 굉장히 상위에 있고 단어상 굉장히 이슈화 많이 된 게 증권형 토큰이고, 먼저 증권형 토큰 자체에 대해서 많은 규제들이 생길 거고 그 규제가 생기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금 신한에서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슈퍼블록의 요 대표이사님하고 지금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했는데 웬 듣보잡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슈퍼블록은 만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잠깐 볼까요?
슈퍼블럭이 어떤 회사냐? 블록체인 개발 회사인데요. 대표는 김재윤, 아까 그분인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맞는 것 같죠? 근데 이분이 어떤가 보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서울대 나왔구나가 아니고 아마 크립토 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많이 옛날부터 봐왔는데 크립토 하는 그런 학회나 이런 거 중에서 대표적인 학회 중에 한 개죠.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디사이퍼를 창립한 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회장을 맡았고 확장에 힘썼다라고 하는데, 요 디사이퍼를 창립했던 분이 나와서 슈퍼블럭을 하니까 신한투자증권이 요 분을 찾은 거죠. 이게 그냥 듣보잡 회사를 잡은 게 아니고 디사이퍼 창립자의 저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나오셔서 이렇게 슈퍼블록을 만드셨던데, 뭐 좋은 결과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디사이퍼 분들도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앞으로 향후에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등 디지털 자산 산업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을 내재화하겠다. 이 회사를 통해서 기존의 증권 회사들, 우리나라에 있는 신한, 대신, 키움, 한화, 미래에셋 이런 애들이 블록체인 업체랑 손을 잡고 빨리 움직여야 된다. 내부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늦다는 거죠.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만큼 이 증권형 토큰 STO 분야가 아주 빨리 성장을 할 거다라는 걸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플이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제가 뭐 긴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걸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소송 결과가 가져다 준 의미, 이것 때문이죠. 증권이다 아니다가 이제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SEC 입지가 코인들에 대한 증권 소송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해질 거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에서 가져와서 쓸 거기 때문에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델리오라는 회사가 가상자산 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전문 금융 클래스를 선보인다. 이런 교육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이거 설립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그 박경영 시장 나와서 자우장펑이랑 악수하고 바이낸스 FTX랑 이렇게 협업을 맺는다 해서 제가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운영 조례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거래소가 설립되면은 폐지되는 한시적인 조례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에 어떤 게 있냐면, 설립하거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거, 설립 일정, 위치, 규모, 운영 등 사업 방향, 돈 대주는 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부칙으로 내년도 2023년도 12월 31일 말일까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시점을 정했어요. 내년 연말까지 만들지 않으면 조례 넘어간 거는 무효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것만큼 조금 더 규제화되는데 최적화된 거래소나 규제를 지키면서 나가는 좀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부산시에서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 G20 규제협의체에서 금주 중에 디파이랑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내놓을 것 같다. 금융안전위원회죠. FSB 여기서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 잘 없을 거예요.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유가랩스에서 가지고 있는 BAYC라는 NFT입니다. 이게 지금 SEC 조사에 직면을 했다. 조사 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NFT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에이프 코인을 에어드랍 한 것도 있고, 만약에 증권으로 판명되면 진짜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파장이 올 것 같냐면 비트코인이 증권이래 하는 정도의 파급력이 될 거예요. 유가랩스랑 BAYC가 어떤 건지만 잠깐 한번 볼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유가랩스는 뭘 했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요 BAYC 하기 전에 크립토 펑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크립토 펑크가 뭐냐 보이시죠? 이런 것들 300억 보이죠? 이런 식으로 소도비 경매도 많이 올라가고,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NFT에 대한 가치가 거의 뭐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비싸게도 팔리기도 했거든요. 이거를 만든 회사가 어디냐? 라바랩스라는 회사거든요. 이 라바랩스가 크립토 펑크를 요 있네요. 크립토 펑크를 만들었는데, 얘네가 이 크립토 펑크에 대한 모든 거를 유가랩스한테 팔았어요. 그것만 파는 게 아니고 미피츠라고 있거든요. 미피츠도 사갔어요. 유가랩스가.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드는 게 BAYC를 만들었고요. BAYC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MAYC를 민팅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갖고 있는 애들은 이걸 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이프 코인을 받았고요. 그 Other Side라는 이런 지도 형태의 NFT가 있거든요. 땅 문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위에 많은 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받았다. 지금 이 Other Side, 에이프 코인, 미피츠, 크립토펑크, MAYC, BAYC 이거를 싹 갖고 있는 유가랩스가 올해 중순인가요? 초쯤에 뉴스가 나왔는데, 유가랩스가 1년 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디즈니 시가총액 전체 10%인가 13%까지 올라갔답니다. 엄청난 거물이 됐어요.
BAYC는 이런 원숭이들 갖고 있는데, 그럼 얘가 왜 떴냐? 이게 처음에 0.1이던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이시죠? 마돈나, 스눕독, 저스틴 비버, 페리스 힐튼, 에미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엄청 유명한 축구 선수도 이거를 샀고, 금융권에서도 사서 사람들이 이거 계속 갖고 있어요. 테슬라 CEO죠. 앨런 머스크도 가지고 있고, 이런 유명한 셀럽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디다스까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오픈시 거래소의 거래량을 한번 보면, 지금 거래량으로 지금 나레빗이 세운 건데, BAYC, MAYC, 크립토펑크, Otherside, 이 전부 다 1, 2, 3, 4 등 전부 다 유가랩스 겁니다. 지금 이 거래량은 솔직히 말도 안 되게 지금 낮은 상태거든요. 전성기 때 거래량 비교하면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일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많은, 유수하다고 표현을 할게요. NFT계에서는 최고 끝 정점에 있는 애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가랩스입니다. 이 유가랩스가 SEC 조사를 받고 있다. 증권으로 판명이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혼란스러운 게 왜,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애들이 다 증권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아주 유명한 프로젝트들 많은데 이게 다 증권이 된다? 그러면 다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고 이런 탈중앙화된 이런 데서 못 팔아요. 불법으로 되니까. 그러면은 증권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신한에서 손잡는다고 했죠. 지금 나와 있는 INX나 T0나 뭐 세큐리타이즈나 토큰이나 이런 데서 거래가 되는 거죠. 아주 재밌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시장이 죽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림들 있잖아요. 박물관 소장, 예를 들어서 개인 소장, 주인이 명확하고 사고 팔았을 때 차입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증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증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그림들을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런 데서 거래를 하고 투명하게 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탈중앙화 상태에서도 자기 거가 될 수도 있지만, 나라 입장에서 세금 문제도 그렇고요. 시장은 조금 더 양지에 나올 거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해킹당했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보거든요. 트위터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소비자 보호를 나라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증권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양지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유가랩스가 엄청난 회사고요. 지금 완전 탑티어고요. 대체 불가 탑티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미국의 애플 정도의 탑티어입니다. 그런 회사가 SEC 조사를 받고 있다. 따끈따끈한 뉴스 전해드렸고요. 지금 영상의 길이가 약간 긴 것 같아서 끊고 내일쯤 해서 해외 각종 뉴스들이랑, 또 저희 구독자님 중에 레이븐 홀더들 많으신데 레이븐 관련된 또 좋은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내일 업로드를 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플립이었습니다.